안녕하세요. 제 4강으로는 우리가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게 모르게. 얼마 전에 오픈 AI의 사장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을 적에도 유료 고객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알게 모르게 그 챗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됐죠. 자, 이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은 돈을 카드로 나가죠. 그 돈이 나갈 때 보면은 정산되는 기준이 토큰이란 기본으로 돈이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토큰이 뭔지 이 부분의 오늘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토큰은 뭘까요? 자,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 문자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문자 A라는 거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숫자 65로 저장이 됩니다. 예, 스몰 a는 소문자 A는 97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왜 이렇게 저장되냐면은 이 문자를 영어 문자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문자와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80년대 컴퓨터 만들어졌을 적에 요 표가 만들어졌거든요. 1980년도에.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제어하는 문자고 뒤쪽에는 숫자와 특수문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나왔을 적에는 영문자가 있었으니까 영문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서는 이제 각국의 언어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스키 테이블 갖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시면은 이제 완성형 코드라는 EUC KR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윈도우즈에서 이거 사용하다가 지금은 윈도우즈에서 유니코드라는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성형 코드는 여기 가라는 게 B0, A0 두 바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을 사용하는 지금 윈도우즈 11에서는 이 가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A0, AC00 똑같은 두 바이트지만 이게 값이 틀려요. 그래서 코드 표에 따라서 이게 그 값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웹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웹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웹에서 사용하는 가는 뭐냐면 요 세 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영어를 빼고는 다 일본어도 그렇고 뭐 중국어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코드가 다 틀려요. 근데 이 코드하고 기존에 이렇게 사용했던 코드하고 토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문자가 있다고 치면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가 두 바이트가 되죠. 유니코드로 표현이 될 경우에 윈도우즈에서는 유니코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가 두 바이트, 한 두 바이트, 민, 국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대한민요 이렇게 딱 하면은 얘와 얘는 요 국자하고 요점만 차이, 글자가 이제 틀리죠. 그러면 요게 이제 코드로 표현되면은 앞에 코드하고 다 똑같고 요 뒤 코드만 틀리죠. 그죠? 자, 이게 현재 유니코드에서 사용하게 된 코드 체계인데 이것도 사실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면은 0101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A, D가 요게 A고, 여기 D고, 여기 6이고, 여기 D가 이렇게 돼요. 0101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국하고 요하고 어떻게 틀리느냐라는 거를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비트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두 번째 비트가 여기 0하고 1하고 틀리죠. 얘는 똑같으니까 같고 틀리고
틀리고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부터 틀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서로 틀린 글자로 인식이 되겠죠. 요게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토큰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토큰 방법에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대한민요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여기 LLM에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행렬 계산을 해요. 벡터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계산을 해서 0과 1 사이에서 값이 나옵니다. 0과 1 사이에서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1에 가까우면은 같은 거고 0에 가까우면 틀린 거겠죠. 아까랑 어떻게 틀려요? 아까는 비트로 이렇게 서로 비트로 이렇게 체크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행렬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행렬 계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행렬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비트만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 자, 또 이제 문장에 가면은 다른 문장을 봐보시면은 하늘이 파랗다, 키가 크다, 이 얘와 얘와 서로 의미가 틀린지 같은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계산을 해갖고 0과 1 사이에서 값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1에 가까우면은 같다, 0에 가까우면 틀리다, 이렇게 그 계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LLM에서는 계산을 해요. 자, 그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문장이 들어오면은 엔코더로 바뀌고 행렬 계산을 하고, 다시 그 여기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여기 토큰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여기 엔코더가.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는 아까 윈도우즈에서 그 코드 바뀌는 거하고 틀려요. 토큰은 어떻게 틀리냐. 자, 토큰은 어떻게 틀리냐라는 걸 봐보시면은, 자, 여기는 한 예를 든 겁니다. 영어 문장을 예를 들게요. 그럼 this is a white tiger. 하얀 호랑이, 이거는 하얀 호랑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토큰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this is a white tiger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T가 한 개의 코드고 H가 한 개의 코드였는데, 여기에는 this라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토큰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글자 단위로 가는 거는 이전의 방법이고, 단어 단위로 가는 거는 이제 토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100% 단어 단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따 다른 예를 봐보시면은 이 단어에도 서브 부분 단어 단위로 토큰이 만들어져요. 정확하게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봐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토큰이 만들어지면은 이 하나의 토큰은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토큰과 이 토큰 간의 이 관계를 이미 학습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엠베딩 벡터라고 합니다. 예. 이 벡터로 이렇게 바뀌어요. 요 토큰은 요 벡터로 바뀌고, 요 토큰은 요 벡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토큰으로 바뀌고, 요 토큰은 요 벡터로 바뀌니까 이 벡터의 길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여기서는 이제 벡터의 길이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1000개가 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자, 바뀌어갖고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봐보시면은, 요거는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토큰이 도구, 퍼피, 캣, 하우스, 맨, 우먼, 킹, 퀸 이런 거가 있어요. 이런 이제 토큰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엠베딩 벡터의 값이 이렇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벡터 크기가 7개로 돼 있죠. 그죠? 자, 7개 돼 있으면은
여기 맨하고 우먼하고의 맨하고 우먼하고 얼마나 뜻이 가까운지 라는 거를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글자로 아는 게 아니고 여기 숫자 요 표현된 거를 갖다가 계산해서 압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행렬을, 요 행렬을 여기 좌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벡터니까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표현된 거하고 요 맨에 벡터 표현된 거하고 우먼에 벡터 표현된 거하고 여기에 그 공간 간에서 거리를 계산을 해요. 요걸 similarity distance라고 하는데, 요 거리를 계산을 해갖고 가까우면은 의미가 가까운 거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맨하고 킨하고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의미가 굉장히 멀어요. 예. 자, 여기에서 자, 바나나하고 애플은 가깝죠. 바나나하고 캣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미가 가깝고 멀고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냥 맨이니까 사람을 딱 보면 맨이니까 이게 남자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우먼이니까 여자가 쭉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내잖아요. 컴퓨터는 아닙니다. 컴퓨터는 직관적이잖아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행렬로 계산. 자, 행렬 계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행렬 계산을 하다 그러면은 행렬이 이런 행렬이 있고 이런 행렬이 있으면은 이렇게 1, 2, 1은 1호하고 하고 1, 2, 2, 6, 1, 2, 3, 7, 1, 2, 4,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여기 3 곱하기 2의 행렬을 하고 2 곱하기 4의 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되고 일로는 3개가 되죠. 그럼 3 곱하기 4의 행렬로 바뀌죠. 그죠? 앞에 3과 뒤에 4로 이렇게 바뀌죠. 가운데 있는 2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실제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곱하기와 더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거 곱하기만 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두 개가 12개 있죠. 그러면 24번을 계산합니다. 더하기는 12번 하고. 자, 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 컴퓨터가 필요한 거는 나중에 다시 다른 강의에서 봐보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토큰이 왜 돈이냐라는 거죠. 자, 토큰이 왜 돈이냐.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다시 보시면은 한 개의 토큰이 컴퓨터 들어가면은 엠베딩 벡터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이 엠베딩 벡터는 이 엠베딩 벡터와 서로 행렬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개의 토큰이 길이가 몇 개로 바뀝니까? 7개로 바뀌죠. 이거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계산할 수 있는 또 계산기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가격이 비싸죠. 이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HBM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HBM 메모리가 하이닉스 만들잖아요.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또 고속으로 처리하는 거가 엔비디아에서 GPU 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PU 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GPU 칩하고 HBM 메모리거든요. 이 메모리는 그러면 어떻게 비례하냐면은 이 토큰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토큰이 한 개이면은 이렇게 필요한데 토큰이
2개만 하면은 이만큼은 벌써 2배로 필요하죠. 메모리가. 3개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this is white tiger인데 이게 만약에 기존 방식으로 했으면은 여기 글자별로 한 개의 코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4개의 코드가 지금 여기 LLM에서는 한 개의 토큰으로 돼 있어요. 4분의 1로 압축이 됐죠. 예. 그러면은 그 4배의 돈을 내야 될 것 같다가 그 4분의 1만 돈 내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렇게 비용을, 계산량을, 메모리 양을, 이거는 곧 돈이니까 이거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이 토큰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기존의 글자 단위로 코드를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이제 LLM에서 이제 토큰이라는 용어를 써서 만들었어요. 자, 요거 차트는 뭐냐면은 아까는 행렬 계산이 이렇게 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안에 요 행렬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토큰이 만들어지고 토큰이 엠베딩 벡터로 변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 관련된 그 엔코딩하고 같이 결합이 돼 가서 여기에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몇 번에 거쳐 갖고 행렬 계산을 해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요 할 때마다 그 행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요.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의 초고속의 GPU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게 이 토큰은 그 코드의 개수를 굉장히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토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토큰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이제 토큰나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BP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입력을 해요. 예, 수많은 문장들을 다 입력을 하면은 얘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그 빈도수, 많이 쓰이는 글자별로, 그러니까 부분 글자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토큰이 될 수 있고, 가장 많이가 한 개의 토큰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 토큰이 될 수가 있어요. 토큰이 되는 기준은 뭐냐? 가장 많이 사용되면은 이게 만약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요 문장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표현된 모든 문서들을 다 긁어갖고 봐보니까 가장 많이 표현되는 요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더라 이거죠. 대응되면은 얘가 한 개 토큰으로 바뀌어요. 예. 그렇지 않고 요게 많이 사용되고 또 요게 또 많이 사용된다. 각각이 많이 사용되더라 하면은 요게 한 개 토큰, 요게 한 개 토큰, 2개 토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도별로 막 찾아내요. 찾아내 갖고 여기다가 코딩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 갖고 쭉 넣어줘 갖고 이제 그 빈도가 높은 것들만 이제 여기에 테이블 안에 집어넣어 갖고 이제 테이블을 만듭니다.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코드의 총 길이를 이제 어휘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보캐블러리 이 토큰나이저, 토큰을 만들어주는 거를 토큰나이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보시면 버전 업그레이드 되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틱 토큰이라는 거,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예. 틱 토큰, 여기 GPT도
토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캐블리리가 12만 8천 개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상당수가 영어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글은 얼마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버전이 높을수록 한글 비중이 더 많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 비중이 낮으니까 한글을 쓰게 되면 토큰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영어는 토큰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좀 유리할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를 하나를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런 이제 문장이 왔을 적에 아까 토큰으로 이제 쭉 만들어 보니까 대한민국의 하는 요괴가 한 개의 토큰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각각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이 토큰은 이렇게 2바이트씩 이렇게 될 수가 되거든요. 2바이트 길이로. 2바이트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2바이트가 다시 요 엠베딩 벡터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저 버전에 따라서 틀려요. 1600바이트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틀립니다.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바뀐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이제 들어가면은 토큰이 왜 비용 정산에 카운트 되느냐, 정산하는데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요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토큰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엠베딩 벡터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기 엠베딩 벡터가 하나, 둘, 셋 개 쭉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엠베딩 벡터들은 여기 엠베딩 벡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된 거, 요거 여기 엠베딩 벡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요게가 또 메모리에 가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메모리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행렬 곱하기 계산을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이거 해야 되죠. 그럼 여기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메모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엔비디아 칩이 비싼 게 들어가야 되겠죠. 둘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행렬 저장되고 처리하는데 는 돈이 이렇게 비율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토큰이 토큰 개수가 곧 비용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전승항이고 엔비디아 CEO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게 여기 하나의 AI 서버예요. 여기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실제 뒷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여기 GPU 칩 개수가 카드가 여기 72개가 꼽혔어요. 원래 하나씩 사면 5천만 원인데 72개를 다 사니까 가격을 깎아줘 갖고 여기가 깎아준 게 26억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여러분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지시겠습니까? 이거 서버 한 대를 가지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AI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향후는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봐보시면은 요 시트에서는 뭘 표현하려고 제가 했냐면은 요 AI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 칩하고 하이닉스 칩이 이렇게 사용을 돼요. 여기 챗GPT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윈도우즈 우리가 사용해 왔던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윈도우즈 위에 인텔이 만든 칩, 삼성이 만든 D램 이렇게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들은 삼성,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왔는데 이 AI 시대로 가버리니까 여기 챗GPT,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세상을 다 흔들어 제끼고 있죠.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컴퓨터는 몇백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는 뭐 가격이 수천만 원 돼야 사는 거거든요. 이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가격이 이제 몇백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예. 자, 요 시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그 보드 모델 이름이 있어요. A100은 80기가짜리고 H100은 H200, GB200, GB200이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곧 나오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게 성능이 일로 가면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는데 자, 봐보시면은 여기 하이닉스 HBM에 들어가는 용량이 하이닉스 용량이 80기가, 얘도 80기가, 144기가. 자, 하이닉스 메모리, HBM 메모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트럼프가 무역 경쟁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간세 갖고 막 뭐라고 쫙 난리치죠. 난리하는데 하이닉스한테 뭐라 하는 거 봤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독보적이거든요.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독보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의 주식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가격도 비싸고. 요거는 인텔하고 삼성의 주식입니다. 인텔이 힘들어져 갖고 엔비디아가 이거다가 투자를 해줬다는 둥, 뭐 트럼프가 투자해주고 지분을 가져갔다는 둥, 인텔이 옛날 같지가 않죠. 자, 옛날 PC 서버 방식은 시장에서 힘이 없고 이 AI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왜 그런지를 지금 기술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